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HM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이 오늘 또 한번 멋지게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때쯤 됐을 때예요. 이 저점으로 질질질질질 떨어지던 애가 지난번 저점이 4만원대를 딱 찍고선 거래량이 빡 튀어나오면서 반등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1선을 못 넘죠. 21선을 못 넘고선 줄줄줄 떨어지다가 이날이었어요. 요날 제가 영상에서 이거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21선 위에 안착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HMM이 지난 몇 달 동안 상반기 때 가장 이슈가 큰 종목이었죠. 그리고 정비열로 크게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주로 올라갈 때 21선을 타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자, 21선 오면은 올라가고 또 21선까지 오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21선을 바로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준선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세력의 기준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력의 기준선을 항상 21선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세력은 11선, 어떤 애는 21선, 어떤 애는 뭐 41선, 어떤 애는 61선,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딱 정해가지고 올려버려요. 자, 그런데 HMM은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올라갔어요. 그러다 이제 21선이 깨졌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가 뭡니까? 강력한 지지가 깨졌을 때는 뭐가 나와요?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고, 강력한 저항을 돌파시켰을 때는 뭐가 나와요? 강력한 지지가 된다.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돌파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된다 라고 이제 강조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HMM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추세가 턴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1선 위에 안착하는가를 봐라 그랬더니 이때부터 21선 위로 싹 안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HMM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뭡니까? 바로 해상운임이 하반기부터는 또 크게 상승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 들면서 운임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운임이 또 올라간다. 자, 그래서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또 급등을 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 5만원대 전고점을 한번 넘어보기를 HMM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 종목을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또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거 21선 깨졌으니까 손절하자. 자, 이거 5만원 넘어갈 때 10만원 간다 이런 얘기를 또 혼자 생각에 또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쭉 떨어지죠, 4만원까지.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또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자, 그리고 나면은 꼭 반등이 나오고, 또 내가 사면 또 떨어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 쌍바닥 등의 모양이 나오고, 자, 그동안 저항이었던 부분을 돌파해서 지지받는 것을 보고 산다면 최소한 손실은 안 본다. 그렇다면은 손실이 안 본다는 얘기는 결국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지 않게, 뭐 남들 HMM으로 얼마 벌었네. 왜냐면 HMM이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지난 1월 달만 하더라도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짜리가 5만원까지 날아가니까 5만원 정도 가서 4만원 넘어가서 매스컴에서 계속 떠듭니다. HMM 각종 방송에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산단 말이죠. 다행히 4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파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망설이다가 또 5만원에 사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자, 아직도 사실 5만원까지는 안 갔으니까 또 5만원까지만 오면 그때서 또 매도하면은 또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걸 따라잡으면 또 떨어지고, 항상 거꾸로 타요. 자, 그거를 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내일 모레죠. 7일날 일단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증권가 컨센서스 따르면 영업이익이 11조에 달할 것이다. 자, 1, 4분기보다도 더 크다, 2, 4분기가.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살짝 또 8만원 위를 딱 안착시켜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신기합니다. 제가 8만원 이하 7만원대로만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계속
6월 달에도 그랬고 6월 달에도 그랬고 또 7월 달 접어서도 바로 전일이었죠. 지난번에도 79,900원으로 8만원대만 깨지면 8만원 위로 올라가네요.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날이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날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오늘은 외국인보다도 기관에서 조금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이 많이 안 팔았어요. 많이 안 팔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요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계속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더니 외국인이 30만 주 매도기 매도인데 매도 물량이 확 줄었죠. 자, 이러니까 이제 또 양봉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개인들도 오늘은 또 일부 팔고요. 역시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누군가 사주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한번 들어와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죠. 실적 발표가 주가가 지난번에도 1사분기 때도 그랬어요. 86,000원까지 끌어올려놓고 이때였죠. 이때 86,000원까지 딱 끌어올려놓고선 실적 발표를 이때 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뜨립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온다, 증권사 예상 컨센서스보다도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는 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붙이고 그럽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8만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또 살포시나마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보는 시각은 전부 다 9월 바로 3분기 실적을 지금 3분기 실적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8월 15일 날 누가 들어와요? 8월 15일 날 특별 사면 내지는 또 가석방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거 이후에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이후에 실적을 보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도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정말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일 모레 이 실적 발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 조정권이긴 조정권이죠. 자, 15만원 저점을 기준으로 하고 또 16만 5천원 상단을 보고 요 안에서 지금 이제 쫙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에는 살짝 양봉이 나왔지만 오늘은 또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와줬죠. 자, 여기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짧게 단기로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카카오를 저 밑에서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겠지만 이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이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이제 빨리 올라와 줬으면 좋겠죠. 빨리 털어버리게. 그런데 그렇게 17만원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못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을 좀 거쳐야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려왔을 때 지난번 전저점이었던 이 15만원대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누구랑 만납니까? 이제 21선이랑 만나게 됩니다. 자, 요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주요한 자리 변곡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점 고점을 나타낼 때는 그런 자리에서는 항상 외국인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은 오늘은 조정기간에 또 내리는 날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또 팔았어요. 자, 전일은 양봉이니까 외국인 기관이 샀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또 음봉으로 내리는데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영락없이 팔았어요. 이렇게 21선까지 내려왔을 때에 외국인 기관이 21선에서 반등을 줄 때 양봉이 나올 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다시 한번 살짝 또 반등을 더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즉 21선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반등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이런 자리에서는 단계예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참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야 다시 한번 또 카카오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항상 상승 각도가 완만하게 가다가 가파라지잖아요. 상승 각도가 가파라지면서 계속해서 연타석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이제 슬슬 끝났구나, 단기 고점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도 그랬고 HMM도 그랬고 또 현대미포조선도 그랬고 다 그래요. 삼성전자도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항상 고점일 때는 관심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떨어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 기간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역시 거의 하루하루 움직임이 이 등락폭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 네이버랑 카카오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이제 이 40만 원대를 장대 양봉으로 빡 하고 돌파를 한 이후에 정확하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40만 3,500원, 그죠? 40만 3,500원이 아주 중요한 가격이다. 직전 고점에 기준을 나타내는 가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가격을 콕 찍으니까 반등이 쫙 하고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양음양으로 지금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권이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40만원대를 잘 지켜주면서 혹 40만원대를 살짝 이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밑에 이제 21선 60일선 등이 다시 정별이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이평선들과 만날 때가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40만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특히 이제 미국 판매가 역대 최고의 판매를 갖다가 나타냈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딱 오른 다음에 그다음부터 떨어지죠. 자, 왜 그럴까요? 이미 발표를 다 했어요. 주가에 다 반영을 했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앞으로 다음 분기가 더 좋아져야지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실적이 좋아요 내기 나오면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닥권도 아니고 이미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좋다는 얘기가 나와도 바로 반등을 못하고 일단 조정권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는 원래는 더 많이 팔았어야 돼요.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팔았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자동차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났어요. 자, 자동차 부품이 특히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더 많이 팔았어야 되는데 덜 팔았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항상 뭐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자, 그런 거를 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보입니다. 조정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자리예요? 23만원. 자, 23만원. 마지막에 이제 60일선도 있고, 자, 그리고 지난번에 기준이 됐던 이 장대 양봉. 자,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선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추세가 아직 안 꺾이고 있는 거고요. 조정 구간입니다. 23만원대를 지지를 한다면 현대차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생산이 일단 자동차 생산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저점을 잘 잡아서 버텨준다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조정을 받으니까 현대위아도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위아는 11만원 고점까지 다 가서 멋지게 상승했고, 고점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 기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또 한참 동안 조정을 보여야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조정을 보이고 나서 조정이 끝나고 현대차가 이제 다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들릴 때쯤 돼서 현대차가 돌리면 현대위아는 더 많이 돌려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 된다. 자, 그래서 이때도 현대차가 상승을 시작했을 때, 자, 현대차 올라갈 때 현대위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6월달 한 달 내내 멋지게 상승을 한 이후에 자, 고점에서 딱 끝.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정. 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잘 저점을 지지하는가, 자, 이것을 보고 또 한번 정확한 타이밍이 왔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자, 그런 때가 됐습니다. 21선을 가능하면은 좀 지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지난번 전고점 자리, 자, 15만원 근처까지 가고 마지막에 한 10%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뿅 하고 나왔죠. 자, 이때였죠. 현대오토에버도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자, 12만원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쭉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고점 딱 찍었기 때문에 거래량 나오면서 마지막에 불꽃 슈팅 나왔기 때문에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선 이탈 시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고, 자, 그리고 나서는 21선 부분을 지지를 하는가를 보고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 위아, 현대오토 에버 전부 다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현대차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이들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는 이 꼭대기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이렇게 박스권 이때였어요. 이때 카카오 게임즈를 이 박스권 자 58,000원대를 돌파하는지를 봐라. 자,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서 이제 요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조정 시에 반등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급등을 해줬어요. 자, 급등하고 오늘도 뭐 슈퍼 급등이 계속해서 이틀 동안 나왔는데 자,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 자, 이런 종목은 이제는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 위에서 그동안 수익 여기서 많이 났잖아요. 오늘 잘 팔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정을 지지부진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서 가야 급등도 먹고 아무 때나 팔아도 수익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서만 제발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잃지 않는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보시면은 지난번 전 고점이었던 이 70만원대 초반을 지난주에 멋지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이제 살짝 오른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조정이 나와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이 꼭대기에서 잘못 사면은 이제 물려요. 그래서 돌파 이후에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가 또 단기 반등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70만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70만원대가 와야 또 반등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제 이 N자 패턴과 지지 저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보시면 수급이 또 중요하죠. 대형주들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60만원대부터 70만원대까지 계속해서 이걸 끌어올렸어요. 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계속 들어왔는데 70만원 딱 넘고선 고점 딱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살짝 이제 팝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내면 다 수익일 거 아니에요. 신고가를 내면 몇 달 동안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신규 매수했던 자들은 전부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 났으니까 팔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실적 부분이라든지 또는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도 70만원대까지 한번 조정을 보고 70만원대 잘 지지를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실적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좋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급등을 한 거예요. 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 분사 얘기가 나왔어요. 자, LG화학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다들 우려를 하시고 지금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일단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일단 27만원대를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27만원대 잘 버텨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30만원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지금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25만원대가 직전 저점이에요. 이 갭을 띄어서 올라갔던 부분 돌파 갭이 나오고 추세가 상방향으로 완전히 이제 접어들었었는데 25만원대와 이 30만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죠. 자, 아직 25만원대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완전히 깨졌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자, 조정권 안에서 자, 일단 악재 이후에 버티는 모습을 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종목은 어느 정도의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주가의 조정 또는 시간의 흐름,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또 묻혀서 해결해 준다. 자, 이러한 심리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자, 이 25만원대 이상에서 참 잘 버텨주기를 자, 기대해 보고 물론 H차전지에 대한 실적 부분은 워낙 좋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당분간은 또 실적
또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 때문에 또 반등이 줄 수 있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한번 SK이노베이션은 신규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SK바이오팜입니다. 자, SK바이오팜도 이제 많이 올라갔죠. 자, 이 11만 원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쌍바닥 이후에 그죠? 자, 멋진 쌍바닥이 만들어졌다.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쭉 올라갔어요. 121선 맞고 떨어질 것이라 그래서 떨어졌고 21선 지지받으니까 또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121선 안착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중심선 있죠. 이 핑크색 선으로 이게 보이는 중심선이 있는데 자, 이 중심선을 이게 콕 찍었어요. 자, 1차적인 반등 구간은 성공을 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 13만 5천 원대 이 중심선 이 13만 5천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어디에요? 그 다음에 여기죠. 14만 5천 원 지난번 갭으로 떨어졌던 이 자리를 갭을 채우러 이제 올라오고 있죠. 자, 14만 5천 원을 한번 돌파해 줄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실적이 이제 내일 모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조가 넘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 자, 이 얘기에 지금 오늘 멋지게 또 양봉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동안 자, 갈까 말까를 계속 이제 이 재고 있던 LG전자였는데 결국은 이 파란색 선이 이 11선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 무량주들은 대부분 이제 11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선을 따라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더니 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자, 이 음봉을 다 감싸는 자, 이런 양봉이 오늘 나와 줬습니다. 자, LG전자 자, 이 16만 5천 원을 이제 돌파를 해줘서 다시 한번 17만 원대 이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수급도 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까지 해서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장세는 종목별로 순환매를 하면서 가는 장세죠. 자, 특히 7월달은 실적 발표의 달입니다. 실적에 따른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되는 달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